거 아니냐. 만약에 한동훈이 떨어지고 막 그랬다면 네. 그리고 이명수를 예. 내가 고향 선후배 관계다. 예. 뭐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를 하든 대통령실을 보고하게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명수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를 나쁜 기사 못 쓰게 내가 잡고 있다. 그런 용도로 좀 생각했을 겁니다. 그렇군요. 예, 그래서 실적으로 제가 디올백 보도 이후에 하루 동안 아무것도 보도를 안 합니다. 예. 그리고 김대남 비서도 얘가 보도를 안 하니까 네. 뭐 이제 취재하는 게 없겠거니 저도 그렇게 행동했고요. 네. 예. 그 실제로 보면 그 여의도 연구원장인 그 홍영림 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직보를 하고 뭐 그거야 뭐 대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이렇게 직보를 했다고 한다면 홍영림 원장과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관계가 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.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뭐 더 취재되거나 이런 건 없죠. 비용이 어떻게 쓰였고 그게 뭐 어떤 결과를 낳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취재된 게 있을까요? 네, 아직까지 뭐 총선 백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야기해 준 게 답니다 저한테. 네. 네, 그리고 저도 뭐 여의도 연구원장 이분이 친한계다 하면서 저한테 한동훈이가 데리고 온 사람이다. 조선일보 출신이고 이름도 나 처음 알았는데 예. 모시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예. 예. 김대남 비서가 이야기해 준 게 전 다 하고 뭐 더 추가된 건 없습니다. 예. 네, 그렇군요. 김대남 씨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 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. 윤 대통령을 그거는 진짜 솔직히 누구지? 장윤숙 기자님한테 그거 뺐으면 했었거든요. 그거 좀 빼줬어요. 이거 나가면 네. 이분 진짜 대통령 꼴통으로 이렇게 네. 녹취록이 있어가지고 저 했는데 어제 그거 나가거나 조금 마음이 좀 제가 좀 안 좋았습니다. 왜 안 꼴통이라 하니까 예. 진짜 자기 상관을 대통령실이고 김대남 씨를 좀 보호해주고 싶었다. 예, 좀 이게 그래도 취재원 오랫동안 고향 선배고 그렇죠. 좀 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취재원 해야 되는데 이게 꼴통까지 나가버렸으니 꼴통까지 이분은 이제 거의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좀 이게 그랬습니다.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속 남아있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? 지금 뭐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저는 이거 첫 보도 이후에 바로 이제 그만두거나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러나 이제 리스크 있는 그 직원들을 또 관리 들어가는 게 아닌가. 대통령실에서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추가로 더 폭로할까봐 그냥 일단은 스테이 시키는다 그렇죠. 이렇게 인상해요? 제가 이제 첫 보도 이후에 우리 쪽으로 넘어올라 했다. 양심선언 얘기를 좀 그렇죠. 했거든요. 민주당으로 최후의 선택은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. 이거 폭로하려고. 예, 그래서 지금 관리 들어간 거 아닌가. 그래서 원래는 이런 역대 정부에 무슨 이런 논란이 있으면 뭐 자진 그렇죠. 사퇴하고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게 그렇죠. 그래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보면 대통령실에서 관리 들어가지 않았을까. 그러면 이 김대남 비서관이 직무대행이 실제로 이명수 기자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은 또 저간의 다른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관리는 해야 되지만 내치지는 못하는 형편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신다는 거죠. 예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이게 첫 보도 나가고 나서 바로 이제 역대 정부 다 하던 문제 있는 정부 인사들 다 그만뒀어요. 근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는 거 보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관리 들어갔다. 관리 들어갔다. 괜히 괜히 제가 당신 그만둬라고 했다가 더 크게 터질 수 있다. 예, 비서랑 통화하면서도 양심선언한다. 나를 안 챙겨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. 막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. 아이고야. 저는 이쪽으로 넘어올라나? 막 그런 생각도 했고 우리 서울의 소리 지난 총선 때 저희 서울의 소리는 구독자가 몇 명이냐? 그리고 서울의 소리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. 김대남 씨가. 본인 또 뭐 서울의 소리 다 모니터링 했겠죠. 그러면서 저한 서울의 소리 니네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막 물어보고
어떻게 보면 서울의 소리가 민주당 하고 좀 가까운 언론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총선 때 뭐 몇 명 제가 그러죠. 우리 소리 좀 자랑 좀 하죠, 제가. 실적으로도 뭐 소리 고정으로 정치 신인들 해서 이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자랑합니다, 제가. 네. 이번에 뭐 어떻게 저희 소리 1년 전부터 출연해가지고 고정 출연해가지고 어떻게 더 해가지고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런 얘기도 해서 저는 양심 선언해주기 기다렸거든요. 김대남 씨가. 예, 그럼요. 이런 내용이 뭐가 중요합니까? 근데 내가 한방 그분이 문건이나 그런 거 갖고 오면 저는 그 파장이 더 클 것 같아서 양심 선언해라 속으로 이렇게 했고 떠보기도 하고 이분도 먼저 저한테 막 그런 거를 대통령실에서 나를 안 챙겨주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다 막 그런 이야기를 좀 저한테 뉘앙스를 풍겼죠. 예.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런 분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 그러니까 어쨌든 공직자로서 이제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본인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필요하면 뭐 상대 진영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참 이 기회주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.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이거는 대중의 인식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. 지난번에 의사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 50분간 대통령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이 바쁘다. 뭘 이렇게 길게 말을 하냐. 그리고 이 메시지 쓴 사람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. 뭐 이런 비판. 그리고 이제 양정철 비서실장, 박영선 국무총리설이 이제 선거 직후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웃긴다. 다 정신 나간 거야. 뭐 이런 표현을 써요. 그러면서 저 꼴통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이명수 기자가 뭐 좀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실이 지금 좀 엉망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. 각자 도생이고 다 비서관들 혹은 행정관들이 그 안에서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만 취하고 실제로 전국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원도 못하고 그렇죠. 뭐 너무 화를 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대통령실 분위기가 이 김대남 씨의 육성을 통해서 이제 고스란히 확인이 되는 겁니다. 특히 더 기가 막힌 노릇은 대통령이 실제로 극우 유튜브들 보면서 위로받고 능력은 없고 말은 많고 밑에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게 하니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?